어느 날 갑자기 남은 인생 20년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여는 열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시대, 남은 인생 30년을 어떻게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TV를 보거나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활력을 찾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아파트에 사는 67세 김순자 할머니. 40년간 교육청 장학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봅니다. 지난달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난 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TV와 약봉지만 벗삼아 지내던 김 할머니는 우울증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미국으로 이민 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가 전부, 며느리는 명절 때 형식적인 메시지만 보낼 뿐입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라는 물음에 그럼 잘 지내지라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음악과 노래를 좋아했지만 가정과 직장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김 할머니. 남편은 늘 나이 들어 무슨 노래냐며 그녀의 작은 취미마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지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시니어 노래교실 홍보물이 김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창피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남편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은 그런 김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이명웅의 열렬한 팬이 되어 인생의 2막을 열게 되었는지, 취미가 어떻게 우울증을 이겨내고 새로운 가족과 행복을 찾게 해주었는지,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5가지 행복 원칙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40년 교직 생활이 끝난 날, 김순자 할머니는 동료들의 박수와 꽃다발을 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라는 타이틀과 함께했던 삶이 하루아침에 전직 장학사로 바뀌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필요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조언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못 가봤던 곳도 다니고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은 김 할머니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들고 채널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은 노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직업에서 큰 만족과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심리적 공허함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김 할머니처럼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함께 식사도 준비하고 산책도 가고 했는데 이제는 밥 먹는 것조차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는 생활은 건강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무릎 관절은 굳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죠. 젊었을 때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이 쉽게 쌓이고 면역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량 부족은 우울감이나 외로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예전에 활기찬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울한 노인만 남아있더라고요.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병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 찾아오는 우울증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의 변화, 신체적 노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 등 다양한 이유로 우울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 우연히 시니어 노래교실 홍보물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 하지만 가정과 직장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그 취미가 다시 김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내가 무슨 창피하지. 그런데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더군요. 홍보물에 적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은 인생, 어쩌면 30년이 넘는 시간을 이대로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 없이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노래교실에 가기로 한 것이었죠. 복지관 앞에 서자 김순자 할머니의 심장은 마치 처음 소개팅에 나가는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3번이나 망설였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노래교실 문을 열자마자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울려 퍼졌어요.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목청껏 이명웅의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발끝이 들썩였죠. 처음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관찰만 했습니다. 노래교실을 이끄는 김영희 강사는 63세였지만 30대의 젊은 에너지가 넘쳤고 옆자리에 앉은 박명자 씨는 72세임에도 밝은 미소로 김 할머니를 반겨주었습니다. 여기선 나이가 많을수록 대접받아요. 80대 어르신들이 우리의 롤모델이죠. 노래 실력보다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박명자 씨의 친절한 말에 김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수업에서 이명웅의 아버지를 함께 부르던 중 갑자기 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사 속에 담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편의 빈자리, 멀리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죠.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펑펑 울어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영희 선생님은 노래는 울어도 되는 거예요. 가사에 담긴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노래 부르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합창처럼 함께 노래를 부를 때는 사회적 유대감도 형성되어 고독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주말에는 노래 가사를 외우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기도 했죠. 40년 동안 잊고 있던 제 목소리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노래교실에서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팝송도 가끔 불렀죠. 특히 비틀즈의 Hey Julie를 배웠을 때는 대학 시절 기타를 치며 부르던 추억이 떠올라 더욱 특별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67년 만에 알았어요. 젊었을 때 꿈꿨던 노래의 세계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가끔은 내가 진작 이걸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노래교실은 단순히 노래만 배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노래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죠. 김 할머니는 이 시간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시어머니를 10년간 모시다 돌아가신 후 우울증이 왔지만 노래로 극복하셨대요. 또 다른 분은 암 투병 중에도 노래를 놓지 않으셨다고 해요.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노래를 통해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노래교실에 다닌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솔로 파트를 맡아 노래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첫 소절을 부르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숨어있던 자신감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나도 아직 무언가를 시작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노래교실을 다니며 활기를 되찾은 김순자. 할머니는 미국에 있는 아들과의 영상통화에서 자신의 새로운 취미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슨 트로트 가수가 되시려고요.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건강관리나 하세요. 미국에 올 생각은 없으세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김 할머니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의 변화에 무관심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잘 내고 계시죠? 혹시 아프시면 저희가 큰일이에요. 어머니 연금으로 병원비 감당이 안 될 텐데. 전화를 끊고 김 할머니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젊을 때는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싶더라고요. 한국노인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60대 이상 노인 세대는 한국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자식 교육과 가족 부양에 모든 것을 바친 세대입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노인 공경 문화가 약해지면서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낙심한 김 할머니는 노래교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이 엄마, 그 나이에 뭐하러 그런 걸 배워?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라고 말해서 속상했어요. 이웃에 사는 윤정숙 할머니가 공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정작 노후엔 혼자 남겨졌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노래교실 최고령 회원 황금순 할머니 83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노래교실 회원들은 황금빛 합창단을 결성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아픈 회원이 있으면 병원에 동행해주고 생일이면 작은 파티를 열어주는 등 혈연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박명자 씨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우리 모두 번갈아 가며 병원에 데려다 주고 식사도 챙겨줬어요. 가족도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을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70%나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정서적 지지를 받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면역 체계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를 구세대라고 비웃지만 우리도 배우고 성장하고 즐길 권리가 있어요. 나이 들어 혼자가 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황금빛 합창단은 단순한 노래 모임을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응원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명절에 혼자 있는 회원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아플 때는 서로를 돌봐주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합창단 회원들과 함께 송편도 빚고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보냈어요. 오히려 가족과 있을 때보다 더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편했거든요. 김 할머니는 황금빛 합창단을 통해 제2의 가족을 얻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이 관계는 김 할머니에게 새로운 소속감과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주 만나는 합창단 친구들이 있고 함께 노래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들이 안 와도 며느리가 전화를 안 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노래교실이 시작된 지 6개월, 김순자 할머니는 어느새 이명웅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배우는 노래 중 하나였을 뿐인데 이제는 그의 모든 노래를 외우고 TV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챙겨보게 되었죠. 이명웅의 노래는 우리 세대의 아픔과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과의 추억이 떠오르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면 멀리 있는 아들이 생각나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명웅, 영탁, 이찬원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노년층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트로트를 들으면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연결감이 느껴져요. 우리 시대의 감성을 젊은 세대가 이해하고 표현해 준다는 게 참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래교실 김영희 선생님이 서울에서 열리는 이명웅 콘서트 티켓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콘서트라는 것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응모했습니다. 당첨될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는지 제 이름이 불렸어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황금빛 합창단 회원 중 5명이 함께 당첨되어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김 할머니를 포함한 황금빛 합창단 회원들은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모두 들뜬 마음으로 수다를 떨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 가는 KTX 안에서 우리는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수다 떨고 간식 나눠 먹고 이런 설렘을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지 몰라요. 저에게는 생애 첫 콘서트였거든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문화생활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콘서트장에 도착한 김 할머니는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을 보고 놀랐습니다. 20대 젊은이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들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겠다고 했죠. 마침내 공연이 시작되고 이명웅이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히어로가 울려 퍼지자 모두가 하나 되어 환호하고 떼창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이도 세대 차이도 없었어요. 음악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죠. 제 나이에 이런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콘서트가 끝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노래교실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한 깜짝 이벤트로 김 할머니를 포함한 황금빛 합창단 회원들은 팬 사인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명웅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 차례가 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노래 덕분에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명웅은 환하게 웃으며 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저도 할머니 같은 팬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그의 말에 김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유명 가수가 저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죠. 이명웅과 찍은 사진은 황금빛 합창단 단톡방의 대화 주제가 되었고 김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김 할머니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콘서트와 팬 사인회를 다녀온 후 제 마음속에 뭔가 확 바뀌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열정과 기쁨을 느끼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콘서트 이후 김순자 할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취미 생활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해 카카오톡 사용법부터 유튜브 영상 업로드까지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디지털 세계와도 친해졌죠. 처음에는 스마트폰 화면만 봐도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배우니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합창단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음원 검색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용기를 내어 자신이 부른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지만 놀랍게도 조회수가 100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에게 보여주려고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100이 넘더라고요. 댓글에는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감미롭다. 힘이 된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응원해준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고령화사회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회적 고립감이 49% 낮고 삶의 만족도는 35% 높다고 합니다. 디지털 역량은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빛 합창단은 지역 노인의 날 행사에 초청받아 공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 노인복지관 당당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200여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김 할머니를 포함한 합창단원들은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와 이제 나만 믿어요를 열창했습니다. 무대에 서니 40년 전 대학 축제 때 노래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꿈을 접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꿈을 다시 꾸게 되었죠.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느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김 할머니의 변화는 SNS를 통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활동을 못마땅해 하던 아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어머니의 영상과 공연, 사진을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봐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추석 명절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아들 가족. 김 할머니가 황금빛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작은 공연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와서 어머님이 이렇게 멋진 분인 줄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손주들은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마다 댓글을 달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살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고, 12살 손자는 할머니의 영상 편집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손주들이 제 노래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가족을 위해 내 꿈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내 꿈을 찾으니 오히려 가족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변화는 그녀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3번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우울증 약도 끊고 건강검진에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취미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기대되어 일찍 일어납니다.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은 노년기 인지, 기능 저하를 43% 늦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29%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목표와 성취감이 있는 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취미 활동이 어떻게 우울한 노후를 빛나는 인생 이막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울증에 시달리던 평범한 노인이었던 김 할머니는 이제 유튜브에 노래 영상을 올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의 행복을 위한 5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두려워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김 할머니처럼 내가 무슨 이라는 생각을 넘어서는 용기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혼자보다 함께할 때 취미는 더 큰 기쁨이 됩니다. 황금빛 합창단처럼 서로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셋째, 배움의 자세입니다. 70세,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넷째, 디지털 도전입니다. 스마트폰, SNS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디지털 세계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연결과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후회 없이 즐기세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책장에 꽂혀 있던 책을 한 장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가까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들러 프로그램 안내문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취미를 공유해 주세요. 손뜨개로 손주들의 목도리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로 가족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건강관리의 비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만나 뵙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황금빛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